진짜 죽기 살기로 살았습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도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를 대표님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사장이야?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든든한 백도 없었거든요. 그냥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다 보니까 어느 날 회사가 생겨 있었습니다. 매출은 올라가고 직원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프로젝트는 줄줄이 들어오고 사무실 불은 밤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 나도 드디어 성공이라는 걸 해보는구나. 이제 조금은 편해져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던 바로 그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상한 조짐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힘들 때 함께 밤샘하던 동료, 지금의 회사를 같이 일군 창립 멤버,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나눴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조용히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날이었어요. 저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은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이 말이 입안에서만 계속 맴돌더라고요. 알고 나니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작은 징후들이 생각났습니다. 대충 둘러댔던 말들, 맞지 않는 숫자들, 어딘가 모르게 어색했던 눈빛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겼던 것들이 한꺼번에 달려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화가 난다기보다는 속이 텅 빈 사람 같았습니다. 배신이 끝이 아니었고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대기 중이던 불운들이 순서를 정해놓고 기다렸던 것처럼 수많은 문제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져 왔습니다. 거래처의 사기, 몇 달 동안 납품한 대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고 계획된 파산, 그 회사는 문을 닫고 사라져버렸고 우리는 수억 원의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손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직원들 월급이었고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자금이었고 집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의 생활비였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고 있자니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티낼 수 없어서 밤이 되면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울었습니다. 울고 나면 몸은 더 축축해지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다지만 무너지고 상처받은 이 마음은 돈으로도 못 사겠구나 하는 그 생각 하나가 그날 밤 저를 겨우 일으켜 세웠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회사에 위기 소문이 돌면서 좋은 직원들이 떠나기 시작했을 때의 그 절망감을 어찌할지 몰라 사무실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어요. 지켜보던 거래처들은 거리를 두었고 예전에 웃으며 만나던 사람들 중 몇몇은 슬그머니 연락을 끊더라고요. 법적 분쟁도 시작되면서 두꺼운 서류 뭉치와 낯선 법률 용어들, 그리고 그 옆에 앉은 변호사 비용까지 정말 버티기 힘들었어요. 몸도 버티기 힘들었는지 한쪽 몸에 대상포진이 번지고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수시로 겪다 보니 아무도 모르게 혼자 겪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시기에는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세상에 쌓여있던 불운이 한꺼번에 내 앞으로 다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다. 한동안은 하늘을 향해 따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사람을 의심하는 나 자신이 너무 싫었고 돈 때문에 흔들리는 내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다가도 정작 포기라는 말을 꺼내려 하면 마음 한쪽에서 묘한 오기 같은 게 올라왔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걸어온 시간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한 권의 책에서 하늘이 성공할 사람에게 주는 시련에 대해 읽다가 그 시련이 저와 똑같은 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해서 지금 이 일을 통해 하늘이 나한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시련들은 하나의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너 진짜 더 큰 그릇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니? 배신을 겪고 나서야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을 배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게 되었고 감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금전적 손실을 겪고 나서야 돈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으며 매출이 아니라 실제로 숨쉬고 있는 현금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계약서 한 줄, 문장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도 그때 처음으로 체감했어요. 위기 속에서 떠난 사람과 남아준 사람이 선명하게 갈려졌습니다. 그 덕분에 정말 함께 가야 할 얼굴들이 누구인지 또렷해졌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친 어느 날 이상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더 잃을 게 없다고 느껴지자 두려움이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걱정들이 예전만큼 크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미 한번 무너져 본 사람에게 세상의 시선은 그다지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안의 질문들이 조용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에서 나는 무엇을 진짜 원하고 있었을까로 회사를 다시 세우기로 결정을 하고 이번에는 똑같이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크는 회사보다 천천히 단단한 회사를 만들고 싶었고 번지르르한 숫자보다 속이 튼튼한 구조를 가진 알찬 회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간 아깝다고 느꼈던 일들을 하나씩 정면으로 마주보기 시작하였고 사람을 다시 모을 때는 능력만 보지 않았으며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지 위기가 왔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는 대신 서로를 견제하고 지켜볼 수 있는 완만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속도는 확실히 느려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회사가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쌓여가는 토대 같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을 새로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 나는 그 누구보다도 빨리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고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서 돈이 모든 기준이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때보다 가진 것도 이룬 것도 어쩌면 훨씬 적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이제는 다른 얼굴이 먼저 떠오릅니다. 위기 때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 내 실수를 감당해준 가족들, 그리고 무릎이 꺾이는 순간에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려 했던 나라는 사람. 힘들던 시기에 책 속에서 마주쳤던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2008년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동시에 흔들리던 시기에 일론 머스크, 에든버러의 작은 카페에서 복지 수당으로 아이를 키우며 해리포터를 쓰던 조앤 롤링, KFC 면접에서조차 떨어지고 수십 번의 거절을 겪고도 끝내 알리바바를 만든 마윈. 그들의 삶을 찬양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 가지 공통점을 보게 됐습니다.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 시간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을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지독한 시절을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더 흐르자 왜 선물이라고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배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사람을 막연한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손실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돈을 절대적인 무언가로 우상화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연쇄적인 위기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겉만 번지르르한 회사의 대표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지금의 제 회사는 예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조금 압니다.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뿌리가 바닥 깊이 내려가 있다는 걸, 예전 같으면 두려웠을 선택들 앞에서도 이제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된 저를 봅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패와 함께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서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누군가도 비슷한 밤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통장 숫자를 바라보며 숨쉬기조차 어려운 순간을 겪고 밤마다 천장을 보며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비슷한 밤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건 거창한 조언이 아니라 그저 내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그 지독했던 시간들이 끝이 아니라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페이지였다는 것.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새벽 바로 직전이라는 말이 진부한 위로처럼 들릴지 몰라도 적어도 제 삶에서는 이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 저는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갚아야 할 것들이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미 한 번 무너져 본 사람은 두 번째 무너져도 조금은 더 빨리, 조금은 더 단단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지금은 불운이 찾아올 때마다 조심스럽게 되묻습니다. 이번에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오는 것일까? 예전에는 나에게 일어난 일을 불운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그 경험들을 모아 조금 더 부드러운 눈으로 나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싶어요. 제 삶을 돌아보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적어보고 싶습니다. 지독한 불운의 연속은 하늘이 나에게 보낸 성공의 신호였다. 그 신호를 알아보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결국 그 뜻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지금, 저는 그때의 나에게 이 말을 건네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다. 그 시련을 통과해줘서 고맙다.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지독한 밤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속으로 조용히 말해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가 마지막 장은 아닐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을 겨우겨우 또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